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원지라는 약초에 관한 글들입니다. 아, 네. 원지요? 특히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잦아진 60대 이상 여성분들. 그 기억력 고민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예로부터 그 유명한 총명탕에도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지의 잠재적인 효능하고 또 꼭 알아야 할 주의점들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원지가 전통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돕는데 어떻게 쓰여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요. 네. 또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뇌 건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원지의 기대 효능으로 몇 가지가 딱 눈에 띄던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우선 기억력하고 학습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이요. 기억력 개선. 네. 원지에 들어있는 온지사포닌 같은 특정 식물 화합물 성분이요. 네. 이게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또 신경 전달 물질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깜빡임이 잦다고 느끼시는 분들 때는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판단력이나 이해력 같은 거요. 아, 인지 기능요? 네, 그런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아, 예방 지원. 네, 관련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 자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있어요. 뭐죠? 원지가 치료제는 절대 아니다. 이 점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중요하네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 이것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봤다고 하던데요. 네, 신경 안정 효과요? 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사실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경 안정 효과가 간접적으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더불어서 머리를 맑게 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뇌 기능에 접근하는 거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들이 원지의 작용 가능성을 신경세포 보호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지원, 스트레스 완화 네. 이렇게 다각도로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효과들이 치료가 아니라 지원이나 보조의 개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 네, 그렇죠. 그런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이 자료들은 효능만큼이나 주의사항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아, 주의사항 중요하죠. 네,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인데요.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부작용이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거. 아, 위장장애군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원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전문가랑 꼭 상의해야겠네요? 네, 반드시요.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만약에요. 기억력 저하가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 네. 아니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의심된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원지를 찾기 전에 무조건 병원을 먼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다.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먼저라는 거죠. 원지는 절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명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 먹고 있는 약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개인차가 크죠. 그래서 반드시 한의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복용법이랑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어요. 안전수칙과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부각하는군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원지의 잠재력은 탐색하되 섣부른 자가진단이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이 점이죠. 맞습니다.
특히 위장 자극 가능성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금기 사항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활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원지차가 소개되는데요. 아, 차로 마시는 거요? 네, 건조된 원지 뿌리 가운데 보면 딱딱한 신 부분이 있거든요. 목심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제거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목심 제거요? 왜죠? 전통적으로 이 목심이 좀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네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손질한 원지를 한 3g에서 5g 정도, 네? 그걸 물 한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달여서 하루 한두 번 따뜻하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위가 좀 약하다 싶으면 더 연하게 끓이거나 아니면 식후에 마시는 게 좋고요. 네. 대추나 감초를 조금 넣으면 맛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팁도 있네요. 그것도 좋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총명탕처럼 다른 약재랑 같이 쓰는 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건 당연히 그쵸. 네,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분말이나 환 형태로 된 제품을 살 때도 원료나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 정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원지가 그 기억력 개선이라는 전통적인 기대 효능 외에도 뭐 신경 안정이나 집중력 형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위장 장애 같은 부작용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금기 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증상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먼저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원지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요,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신중함, 그 사이의 균형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균형.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강조하듯이 원지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면서도 현대의학적인 진단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아, 안전한 조화? 네. 그래서 인지 건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